안녕하세요. 종로길사학원의 한숙재입니다. 어제 8월 26일 진행되었던 제131회 건축시행률사 문제 분석 및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더운 여름에 시험에 응시하신 수험생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진행되었던 시험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나름 출제위원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유정의 미를 거두시려고 했던 그런 노력의 흔적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30회처럼 합격자가 매우 적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본 출제 문제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출제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추후 시험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가늠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본 131의 공정별 출제 빈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131의 출제 문제 및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제 동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공정별 출제 빈도 외에도 난이도별 출제 빈도를 말씀드렸는데 근본 시험은 난이도별 출제 빈도가 그렇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평이하게 나온 문제였지만 문제 유형이나 출제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께서는 문제가 굉장히 평이해서 잘 풀었다는 분도 계셨고요. 어떤 분들은 문제를 풀 때 상당히 좀 이렇게 바뀐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적응을 잘 못해서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도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출제 방식이 앞으로 계속 나올지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저도 참 궁금한데 같이 살펴보면 앞으로 출제가 어떻게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합격 필수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맡고 있는 한스터디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정별 빈도 분석입니다. 역시 이제 올해가 이제 세 번째 시험인데요. 131회 용어 문제, 소수 문제 둘 다 보면 지난번 계약 제도가 130회 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기술 위주의 계약 방식 이런 것도 물었었기 때문에 근본에는 계약 제도가 출제가 용어 문제와 서술 문제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좀 작게 나왔던 토공사 기초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좀 눈여겨볼 것이 PC 커터널 공사가 계속해서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각각 PC 한 문제, 커터널 한 문제씩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전 챕터에서 골고루 출제하려는 의지들이 많이 보였고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8월달 시험에서는 기존의 1, 2회 때 첫 출제가 많이 되지 못했던 부분을 좀 보완하려는 그런 의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나름 출제하는 데 있어서 챕터별 분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제 빈도를 전체 100분율을 따져보면 역시 콘크리트, 철골공사, 총론 안전이 출제가 제일 많이 되었는데 마치 약속해 놨 듯이 각각 28%씩 이렇게 그 세 챕터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좀 눈여겨볼 것이 PC 커터널이 출제되었다는 것은 뭐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 충분히 그러하리라 생각했는데 역시 이제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철근공사에 대해서 출제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철근공사 같은 경우 출제가 되면 보통 영어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좀 되고 소설이 나오면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봤을 때는 철근공사가 출제가 실제적으로 한 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무량판 구조에 의해서 전담 배근의 누락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이슈가 되는 가운데서
철근 문제를 좀 많이 강화하고 또 계절적 요인에 있어서 집중 우수에 의한 지하 공사 시 대책에 대해서 많이 좀 물어보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좀 어떤 의도적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제 계절 문제를 하는 서중 콘크리트와 매스 콘크리트는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출제가 안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계절적 요인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즘에는 약속이란 듯이 그 계절 문제를 잘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출제를 봤을 때는 이제는 출제에 대한 경향이 건축 시공길사는 그 사회에 대한 이슈화된 어떤 건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포함하고 있는 다른 어떤 기술사 문제들보다도 훨씬 더 시사성에 상당히 민감한 출제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공기술사 토목이든 건축이든 시공기술사가 사실 좀 제너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불구하고 더 제너럴 하면서도 또 각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성과 스페셜리스트의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사적인 부분에서 두루두루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져두지 않으면 굉장히 그 교재 위주, 그러니까 학원 교재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상당히 좀 이렇게 고득점을 따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근본 출제 문제가 가지는 어떤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좀 살펴보고 출제 의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근본 그 1교시 문제인데 요 문제니까 13개 문제겠죠. 전통적으로 이때까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요 문제, 1번 문제는 대부분 안전에 관련된 가시성 문제가 거의 대세였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그것이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그 우리가 감정인에 대한 문제, 법원 감정인에 대한 문제까지는 1번 문제 나왔었고, 근데 이번 문제는 이제 흙의 안밀 현상에서 이제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밀 현상을 안밀 치마와 좀 오해를 하시면서 먼저 그쪽으로 답을 쓰시면 좀 그것도 나름의 또 함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LCC 현재 가차법 이 문제를 보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의아했어요.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관련해서는 출제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판소도 이렇게 제가 따로 해드려가지고 시험 직전에 그래서 했는데 탄소 중립 도시와 녹색 건축물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묻는 것은 조금 의아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규상에 있는 그 내용을 물었다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중벽 구조, 커튼홀 공사, 부동태 피막, PC 접합부, 내압 피복, 그다음에 가설 공사비 구성, PEB. PEB 같은 건 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냥 서비스 문제로 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 그걸 구분해서 이제 표현해라. 그다음에 골재의 함수 상태. 이거는 사실 기사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기술사 문제를 냈다는 것은 약간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골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골재가 결국에는 이제 그 전체 콘크리트의 강도를 좌지우지하거든요. 골재를 하면 장골재와 굵은 골재가 있는데 그런 함수 상태에 대한 부분 네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장긴 선생님이 썼던 그 기본적인 그 대학 교재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왔던 기사 문제들이 나왔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유효 높이의 확보의 중요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높이를 물은 게 아니고 그 확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일단은 좀 서술해봐라 이런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영어 문제는 이번 올해의 문제는 특이한 게 뭐냐면 어렵다기보다는 서술 문제가 영어 문제로 넘어오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뭘 하나를 묻는 게 아니고
좀 어떠한 부분에서 서술적인 내용이 좀 용어 문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 문제와 서술 문제가 서로 크로스 오버되고 있다. 이것은 거의 뭐 확실한 어떤 올해 출제 경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문제가 길잖아요. 용어 문제 치고는.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전체적인 문제는 이렇게 나왔다는 걸 보시고 몇 문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그 흙의 안밀 현상인데 그 안밀에 대한 정의가 안밀은 포화된 점토층이 하중을 받음으로써 오랜 시간에 걸쳐 간극수가 빠져나감과 동시에 치마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좀 이렇게 성격이 급하신 분들 바로 안밀 치마부터 막 뜯어내려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1번이 동그란 1번 되고 동그란 2번이 이제 안밀 치마에 대한 내용으로 쓰시면 뭐 전반적으로 답으로서는 좀 이렇게 형식에 갖춰질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른쪽 그에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그래프가 있죠. 이제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안밀 치마 곡선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건축이니까 이 곡선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더라도 크게 잘 이렇게 열심히 안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토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 그 위로 올라가는 이제 이제 응력이라서 그 응력은 간극수압과 유효 연재 응력의 합입니다. 그래서 유효 연재 응력은 흙의 입자들에 의해 생기는 물리적인 힘이고요. 이렇게 응력이고 간극수압은 그 입자들 사이에 있는 물이 있을 때 물에 의한 이제 수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합쳐지면 전체적인 이제 응력이 되고 그것이 이제 흙의 어떤 지지력의 형태로 이제 보여지는 형태가 되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치마량은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즉 여기서 보시면 안밀한다는 것은 이렇게 위에서 어떤 압력으로 또는 이렇게 무게에 있어서 이제 내려오면 간극수압이 이제 떨어지죠. 왜냐하면 간극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대신에 그 빈 자리를 유효 영지 응력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시면 고득점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치마량은 시간이 쭉 지나면서 1차밀과 2차밀 이렇게 그 곡선이 그려지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탄성치마, 안밀치마, 우리 흔히 말하는 크리프치마까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이야기가 되어서 정리가 되어야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좀 기술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치마 쪽으로만 이게 답만 쓰셨으면 조금 부족한 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른쪽에 그래프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LCC에서의 현재 가치 화법이라 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그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그 VE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LCC도 이제 뭐 좀 보기도 하는데 이게 뭔가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현재 가치화법의 정의를 보니까 현 시점으로부터 미래의 비용 발생 시점까지의 기간과 할인율을 기출하는 현재 가치 환산 계수를 곱해서 미래 시점의 비용을 현재 가치의 비용으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저도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저희가 이제 그 기술자 시험에 이게 나올 거라는 생각을 저는 못했는데 제가 밑에 공식을 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엔지니어링 이코노믹스에서 공업 경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과 친구들이나 아니면 산업공학과 친구들 뭐 이런 분들 전공을 하셨던 분들은 이걸 좀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의 내용이 요거거든요. 마이너스 n승이 이제 요것분의 1이니까 근데 이거를 바로 이해하기가 힘들고 바로 위에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1 플러스 i의 n승이라는 것은 P가 주어진 상태에서 F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런 거죠. 지금 현재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만 달러를 10년을 하면 이제 100만 달러가 되잖아요. 근데 이자율을 뺐을 때 이야기고, 이자율을
하면 복리가 되면 그게 100만 달러가 훨씬 넘어가죠. 거꾸로 말하면 미래에 100만 달러를 받기 위해서 10년 동안 붓게 되면 당연히 10만 달러가 아닌 7, 8만 달러가 되겠죠. 이자가 붙으니까. 그럼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는 100만 달러의 기준은 미래의 100만 달러 기준은 현재에서 얼마냐고 거꾸로 묻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내용이 요건데 요게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시면 미래 시점의 비용을 현재 가치의 비용으로 환산하는 방법, 이 말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LCC 산정에 있어서 10년 뒤에 이 건물에 대한 비용에 대한 가치를 지금으로 땡겨와 가지고 얼마짜리냐고 묻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내용인데, 사실 이거는 엔지니어링 이코노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기사가 아니라 미국 공학 기사에 있는데, 이게 미국 공학 기사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거를 보고 출제하시지는 않았을 거고, 여기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이제 그 LCC에 대한 부분을 출제했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였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LCC 분석 모델이 이제 제가 이제 사례를 가져왔는데, 분석 대상을 선정하고 비용 항목을 선정하고 기본 조건을 가정하고 LCC 산정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현재 가치화법이 쓰이는 거고요. 민간도 문서입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AHP 평가, 쓰는 평가에 대해서 각각 쓰는 부분에서의 적용 툴이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중에 이제 LCC 산정에 있어서 그 이제 산정을 하는 기법 중에 하나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외입니다. 예, 다행히 제가 요거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오늘 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지,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 정도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출제하신 분들은 굉장히 관심사가 다양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상의 탄소 중립 도시와 녹색 건축물의 정의. 이게 이제 법에 대한 부분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시행이 2024년 올해 7월 10일 날 이제 시행이 됐는데, 타법 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타법 개정은 뭐냐면, 탄소 중립이 아니고 저탄소로 바꿔야 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타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내용이 이제 바뀐 내용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제가 우리 반에서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탄소 중립 도시와 녹색 건축물의 정의. 근데 법을 찾아보면 탄소 중립 사회라는 부분에서의 정의는 나와 있는데, 도시에 대한 정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출제 미스라 보고 있는 거예요. 출제가 완전히 잘못됐다기보다는 약간 출제 미스가, 이게 이제 법조항을 물었는데 법조항에 그 정의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나와 있지 않고, 이게 2조잖아요. 제가 알기 29조쯤에 나오면 탄소 중립 도시라는 말이 나와요. 예, 거기에 대한 좀 조건 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추해서 답을 쓸 수는 있는데 법에 대한 내용으로 그대로 옮겨 쓰기는 어렵죠. 그래서 지금 그 탄소 중립 사회라는 것은 화석 연료에 의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 기술 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 탄소 중립 원론의 달성, 그 과정에서 피해와 부작용의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답을 쓰면 이 답보다는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국토연구원 기구 자료인데, 제가 좀 찾아보고, 봐서, 자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면, 도시의 구조, 교통체계, 기반시설, 공원 등 녹지 등의 친환경적으로 구성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서, 이게 이제 탄소 중립의 개념이잖아요. 도시 내에 발생하는 순탄소 배출량이 0에 도달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저는 이게 맞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스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법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물었으면 법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정의를 정확하게 표현하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녹색 건축물은 이렇게 31조에 정의라고는 표현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하 녹색 건축물을 표현한다 함으로 해서 정의가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 이제 우리 학원 교재에 나와 있는 말이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탄소 중립 도시라는 부분에서는 채점할 때
조금 저는 이제 그 법적 기준보다는 좀 이렇게 제가 이제 다른 어떤 자료들을 보면서 더 그런 걸 느꼈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거의 개념만 맞고 단어들만 맞으면 포괄적으로 점수를 주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수업할 때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판서를 좀 많이 해서 녹색 건축 싹 빼버리고 요거로 이렇게 수업을 좀 해서 보완을 했거든요. 탄소 중립의 시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뭐 당연히 법도 바뀌었지만 지금 녹색 건축으로만 해서 답이 문제가 나오지 않고 탄소 중립이 어쨌든 지금 가장 이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나오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지만 그 문제가 이렇게 나올지는 제가 예상을 못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하나 되어 있습니다. 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뭐 지금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기보다는 두 개의 내용을 이제 비교해 보면 중대산업재해는 이미 알고 계시고요. 중대시민재해라는 것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인데 좀 더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성수대교 문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비가 이제 폭우가 난 바람에 지하도에 차가 갇혀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안타까운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중대 시민재해로서 판정될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국가라든지 또 지자체장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출제가 좀 희소성을 가지고 좀 출제가 되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의 법의 적용 시기는 똑같고요. 어쨌든 내년 1월에 보면 건설공사 50억 미만의 공사도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점은 똑같습니다만은 이제 가중처벌에 있어서 중대 시민재해는 가중 조항이 없습니다. 네, 그것만 차이가 좀 있네요. 그걸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교시 출제 마지막 내용으로 보호의 유효 높이, 이펙티브 뎁스의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출제 경향을 보게 됐냐면, 지금 이슈화된 어떤 철근의 배근, 현장 관리, 이런 내용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제는 구조적인 어떤 이해도와 공부를 하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유효높이를 물어본 게 확보의 중요성이면 이 전반적인 유효높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게 현장에서 어떤 배근으로서 이제 표현되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어떤 시험으로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지시를 해보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호의 유효높이는 우리가 이제 대한건축학회에 이제 에서의 말하는 의미는 유효 깊이라고 칭하면서 힘 모멘트를 받는 철근 부재 단면에서의 압축 연단부터 이제 인장 철근까지 도심까지의 거리. 뭐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그까지가 이제 유효 깊이, 유효 높이라고 보는데 이제 구조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이게 구조 기술사 문제입니다.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고 실질적으로 풀이 과정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별것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에서 보효의 유효층과 인장 철근량을 이제 구하게 된다. 이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효의 유효층과 인장 철근량, 그러니까 이게 인장력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인장 철근의 단면 도심에서부터 거리에서 유효하게 보는 보호의 높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단면의 2차 모멘트도 보면 이제
우리가 12번의 BH 삼성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유효 높이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유효 높이가 구조적으로 의미를 갖는 유효 높이를 이야기하고, 요거는 오른쪽은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지만, 오른쪽 내용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구조가 아닌 이제 건축에서 바라보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허용 오차가 얼마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요 높이를 무조건 길게 하면 또 할 수 없는 게 이제 여기에서 생기는 피부 두께를 또 줄여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 두께도 유지하면서 이 유효 높이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뭐 그런 어떤 철근 배근을 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해라, 뭐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출제가 된 것 같고,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여러분께서는 뭐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위에서 철근 배근을 보면 요 밑에 있는 하부 철근이 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거의 중간쯤 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누를 수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렇게 그렇게 안 하려면 전체 철근을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감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현장 관리할 때, 시공할 때나 또 감내하실 때 굉장히 좀 잘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거는 또 보면 주근이 이렇게 이열로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중심선에서부터 이제 끝선까지 된다. 그 다음에 슬라브의 유효 높이는 또 이렇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표현하시면서 구조적인 의미, 그 다음에 콘크리트 피부 두께, 현장 관리 의미들을 좀 이렇게 쓰시면서 답을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쓰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교시 문제를 좀 보면, 보통 2교시 문제가 좀 힘들거든요. 왜냐면 1교시가 이제 기본적으로 10문제를 풀었고, 1교시가 이제 한 페이지씩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물론 1.5페이지, 2페이지 쓰시는 분도 간혹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이게 3페이지 동안 4페이지로 넘어가시는 어떤 그런 답을 쓰시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려운 문제가 좀 2교시에 많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당황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보통은 그 2교시에 그 회의 문제, 대표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교시 1번 문제가 이제 대표 문제 들어가는데, 저는 2교시의 1번 문제가 아니라 3번 문제가 이번 131회의 대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보면, 무량판 구조에서 취약부인 기둥 접합부 전단 철근의 배근을 누락 시공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제조도 방지 대책을 설명하시오. 근본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하고, 굉장히 유력한 아주 굉장히 역량 있는 건설사가 굉장히 좀 이게 코너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서 이게 많이 좀 이슈화가 됐는데요. 보통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것들은 이렇게 그 부분에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만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됐던 걸 이렇게 바로 찍어서 이렇게 출제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무량판 구조라고 찍어서 이렇게 그 전단 철근이라든지 배근, 그 다음에 누락 문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출제 예상하셨던 분들이 대단히 많고, 저도 사실 출제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리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게 준비가 안 됐다는 분들은 출제의 분위기를 아까 잘 모르신 분입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아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집안의 치망 원인, 그 다음에 클레임, 그 다음에 어사니까 이런 게 기본적으로 많이 이렇게 나와 있고, 뜻밖의 문제는 이제 로봇에 관련된 부분인데, 글쎄요, 어쨌든 이런 어떤 문제들이 좀 골고루 좀 출제되었네요. 자, 요거 일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7월 16일하고 8월 6일 날 이 문제를 제가 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용어 문제로, 한 번은 이렇게 서술 문제로, 그만큼 출제됐던 걸 뻔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 회에는 분명히 이걸 짚고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번 출제자들의 성향이 좀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활발하신 어떤 그 의지를 갖고 계시고, 시군교사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출제를 하시면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분명히 출제를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기술사 시험에서의 그 위상이라든지, 그다음 적합성, 그다음 기술적인 어떤 심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좀 스스로 기졌습니다만은 이런 문제 출제되었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답을 그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걸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전담배근, 그 우리가 무량판 구조에서 전담배근은 보통 이제 그 보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제 보가 이제 단순 보일 경우에는 가장 중간에 이제 모멘트가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지점과 지점 사이, 지점과 지점 사이에는 모멘트가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모멘트는 거의 제로에 가깝죠. 왜냐하면 이제 연속보가 되면 제로가 되진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단순보로 봤을 때는 제로가 되는 어떤 그게 되고, 그 대신에 뭐가 제일 커지냐면 전단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끝단의 지점, 그러니까 기둥이 서는 자리에는 전단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전단 배근을 그 기둥 주위로 이제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다시피 이제 전단 배근을 설치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요런 범위에서 설치한다는 건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제가 여기 관련된 자료를 이제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SS공사에서 이제 배포한 사진 자료입니다. 자기들 관리했던 현장의 자료인데, 이제 바로 보이죠. 상부근, 하부근을 더 깔아요. 예, 기둥 주위로 해서 이제 더 깔고, 예, 뭐 기둥을 관통하기도 하고 이렇게 깔고 나서 그 일정 구간의 구조 계산에 의한 부분은 늑근을 설치합니다. 늑이 이제 갈비뼈잖아요. 이게 마치 갈비뼈처럼 생겨가지고 위에가 뻥 뚫려 있고 한데, 이게 후크가 135도가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잡아주게 돼 있죠. 이게 전단 배근입니다. 예, 그 전단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전단 보강근이라고 이야기하고, 꼭 이런 형태를 아니더라도 이게 기본적인 형태로서 많이 있게 되죠. 근데 이게 뭐 배근의 형태가 대단히 이게 독특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빼먹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포스트 앤 인텔, 보가 있는 구조에 많이 익숙해져 있거나, 아니면 백식 구조에 익숙해져 있던 그 공동주택에서 많이 이렇게 시공했던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 시공, 감리 단계에서 전부 다 이제 무지했다. 실수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도 나온다만은, 이제 뭐 수주 위주의 어떤 역량 강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 설계를 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설계를 타이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실수가 나오면, 사실 이게 실수가 아니라 거의 바로 사고가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쓰니까,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외국인 근로자 중에 철근을 많이 하는 분들은 동남아시아 분들이에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알아도 안 되고, 알아도 이게 시공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모르고 하시는 분도 많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20년 동안 삼풍백까지 이후에 무량판을 거의 안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공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이제 좀 쉽게 생각했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좀 많고요. 때마침 이게 건축시공기사 협회도 굉장히 이 부분에서 아마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마 국토부 기술정책과에 가서 좀 찾아가서 논의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 되시는 건축시공기사 협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이게 클레임의 정의와 처리 절차인데, 그래서 협조 중재, 중소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암기할 때 이러잖아요. 클협 조중소라고. 예, 그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래서 클레임은 클협 조중소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보통 무슨 문제 나왔냐면, 지난번 시험에도 그랬습니다.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묻는데, 이번에는 정의 및 처리 절차를 물었어요. 같은 문제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래도 정의 및 처리 절차를 물었기 때문에 정의와 처리 절차에 대해서 집중해서 답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대책은 넣었다 해서 뭐 감점이 되거나 이러지 않는데, 감점은 없죠. 점수를 안 줄 뿐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처리 절차하고 클레임의 주요 유형이 있어요. 네, 이런 것은 근데 요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클레임 많이 처리해 보셨던 분들한테 좀 유리한 부분이 아닐까. 거꾸로 말하면 출제자 중에 이걸 잘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어떤 출제자들께서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 이렇게 뭐 문제점, 원인과 대책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처리 절차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실 건축시공기사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고 굉장히 공부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우려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출제하실 때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예.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굉장히 무덥고 굉장히 매섭게 추운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현장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좀 유리할 수 있도록, 예. 또 그런 분들은 또 학원도 잘 못 가시잖아요.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배점을 좀 배려해주는 그런 출제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올해는 굉장히 출제자들이 다양한 어떤 분들이 많이 모이셔서 그런지 굉장히 좀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좋은 쪽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현직에 계신 어떤 분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나 제너럴하게 하면 이렇게 공부하기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교시 문제를 보면 이제 우기철의 부력. 요거는 제가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서중 콘크리트보다도 더 이제 왜냐하면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고 봤던 게 이게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부산 방지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이게 좀 아직까지 학원 교재에서는 공부하신 분들은 이 답을 못 쓸 겁니다. 이거는 건설기술 지침 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면 철근 이인과 관련된 문제인데 독특하게 이렇게 가로 1, 2, 3번 또 그때는 이제 아마 동그라미 1, 2, 3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이제 현장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각각 쉬운 문제지만 이렇게 세 개를 물어서 딱 찍어서 물었어요. 찍어서 세 개 묻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데 이렇게 찍어서 세 개를 구체적으로 이제 썰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3페이지 갖고는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3페이지 넘겨서 쓰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 보고 3페이지 안 우겨 넣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잘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죠. 이것도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굳지 않은 콘크리트 재료 분리, 장스팽의 슬라브 처짐, 그 다음에 이제 공예의 종류, 뭐 이렇게 건설공예 종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개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기철 부력을 받는 구조물의 부상방지 대책인데, 이 왼쪽에 이제 답을 보시면 이분 잘 쓰셨죠. 뭐 제가 쓴 건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잘 쓰신 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답을 쓰시면 뭐 사실 180점 넘는 거는 당연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정도의 글자를 쓰시고 잘 표현하시면 190점대도 나올 거라 보는데, 부상방지 대책에서 보면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물었지만 건축물의 부력에 대한 부상이라든지 부상에 대한 원인,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봤던 게 대책이죠. 대책에서 봤자 락앵커, 마이크로파일, 연구배수, 그 다음에 상수위 제어공법, 그 다음에 지하수위 저하, 지하층의 조정, 그 다음에 건축물 자성 증대, 뭐 그렇게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이제 내용들을 쭉 했는데 이게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죠.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문제라서 이거를 준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라 봐요. 그래서 답을 잘 쓰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거의 대부분 수험생이 선택해서 풀지 않았을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오늘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이제 제 책인데 이게 건설기술 지침이에요. 철골 구조에서 철골 세우기 시 정밀도, 한계 허용치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또 세우기 작업 시 유의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려 되는데 세우기 작업 시 유의사항 이제 이게 학원 교재라든지 뭐 이런 뭐 수험서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잘 알고 계실 텐데 요거는 학원 수험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계 허용치 이런 거는.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 이제 기울기라든지 굴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기둥 끝에서의 높이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앵카볼트에서의 그 관계, 예, 그다음에 오차,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런 항목들이 나와 있지, 숫자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미안한 게, 한계 허용치가 시험에 나왔잖아요. 제가 사실 수업할 때 한계 허용치가 관리 허용치를 수업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좀 이거를 쉽게 외우고 3, 4, 5에서 삼각형, 사각형, 동그라미 3, 4, 5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그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한계 허용치가 나왔네.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어쨌든 지금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학원 교재에서 이거 보완을 좀 할 겁니다. 안 그래도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건지침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철근의 이용과 관련된 3가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 다 이제 이거는 뭐 비교도 너무 쉬운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음의 위치, 응력 큰 것을 피하고 엇갈리게 있고, 그 다음에 반수 이상 이어서 안 되고, 철근에 이제 이을 수 있는 곳에 이제 반수가 아니고 이제 이하수로, 반 이하로 수로 이어야 되죠. 근데 주근의 이음은 이제 인장력이 가장 적은 것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철근에 상이할 그건 작은 철근 지름을 이제 기준으로 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기적 이음의 종류는, 이거는 뭐 외우시면 많을 거예요. 슬슬 나가지 이렇게. 예, 슬슬 나가지로 외우신. 그러니까 요것도 하시고 그림도 좀 그리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뭐 출력물이라 굉장히 그림이 좀 이렇게 좀 아주 하는데, 나사인 같은 경우는 좀 조금 잘 그리셔야겠죠. 네. 그 다음에 기둥의 이음 위치, 일반보의 위음 위치 등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충력과 이제 그 모멘트 또는 모멘트와 전단력, 보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멘트와 전단력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도를 그려가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차별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정착 길이가 미확보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넣어야 돼요. 오른쪽에 지금 그림 보이시죠? 이제 5월거도 형식으로 해서 이제 사각형의 철근 배근을 해서 정착 길이가 좀 부족할 경우 이렇게 보완해라.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줘야 좀 차별화돼서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시기 바라고, 문제 하나하나는 어려운 게 아닌데, 예, 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4교시 문제인데, 용접계란 보수, 그 다음에 고리폴트. 이거는 나온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전에 있는 130회 문제에서 이것 빼고 나왔거든요. 앞에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동압방수공법, 시공품질. 동압방수공법은 롤러나 붓을 여러 번 칠해서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을 동압방수공법이라 하는데, 동압방수에도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렇게 품질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쓰시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 보시면 불씨랑 롤러이기 때문에 이제 상도주도 하도의 어떤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내구성하고 균열 원인및 대책이잖아요. 이건 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사고가 모 건설사에서 했던 우리들 잘못이라 빨리 손을 들었던 이유가 가장 결정적인 타격이 뭐냐면 압축 강도가 안 나왔습니다. 예, 압축 강도 너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압축 강도의 개별로 봐서 75%, 평균으로 봐서 80% 이상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강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사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품질 문제, 시공 문제라고 판단하고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고 손을 드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현명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비서실에서 처음에 굉장히 반대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하는 순간 돈이 1,0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갈 것이다. 실제적으로 지금 한 5천억 정도 들 거라고 합니다. 2, 3천억 들 거라고 하다가 지금 5천억이 넘을 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새로 짓고 다시 이렇게 해주는 비용이. 그래서 굉장히 1,000만 원짜리 비용이 드는데, 이제는 참 건설사들이 대충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사고 나면 그냥 안 넘어가는 사회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선진화 사회 되고 이제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고,
그 수준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건설 품질도 따라가야 되는데, 요 말씀은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은 1인당 생산비가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해서 현장에 한 10명 투입해야 되는데 7명, 6명, 심지어는 뭐 4명, 5명 투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외주 주거나 아니면 하도로 주거든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좀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좀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창호 부식, 그다음에 이제 이중 금속 간의 이제 부식의 문제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푸집 안전성, 이게 지난번 시험에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내가 그래 이거 나오고 나서 웃었어요. 그래서 이거 참 되게 중요해 보시는구나. 이게 보셨고, 네 번째는 이제 계집 관리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살펴보는데, 거푸집 안정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답을 이렇게 왼편에 이렇게 A3로 답을 쓰셨죠.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답을 잘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했어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예. 왜냐면 이렇게 누구라도 다 채택하시는 문제는 답을 잘 쓰셔야 됩니다. 차별화돼서. 그러니까 학원에서 배우는 대로 학원 교재대로 답을 쓰시면 요즘은 학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실 때 좀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답안의 수준이 높아진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써놓으시고 업데이트해서 그거를 그냥 통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 이런 것들은. 보시면 문제가 보세요. 거푸집 설치 시 안전성 검토 절차, 붕괴 원인 및 방지 대책이잖아요. 보세요. 문제가 안전성 검토 방법 및 붕괴 원인 방지 대책, 똑같은 문제입니다. 예, 이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을 쓰셔가지고. 예, 이거는 이 문제를 뭐 채택하신 분이 많은데, 아마 요 문제를 아마 3페이지로 쓰신 분들도 아주 내용이 훌륭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 받기 힘들 정도로. 예, 사실 이렇게 빤한 문제들은 조금 더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예, 좀 어려운 부분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대한 이제 개축 관리, 예,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 반에 이제 답안을 제가 가져왔어요. 이제 이번 시험에 대비해서 이제 제가 출제를 했거든요. 이거 나올 것 같다고 했더니 나왔어요. 그래서 개축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개축 관리 플로우 차트, 그다음에 이제 개축 항목, 개축 기기 선정 시 고려 사항, 설치 기기 항목, 그다음에 설치 부위, 지중, 그다음에 현장 지반, 뭐 이렇게 쭉 쓰시고, 유의 사항에 대해서 우선 배치에 대한 원칙. 이거는 건지심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에 드리는데 이런 것도 빠뜨리면 안 되죠. 예. 쓰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개축 계획 수립, 뭐 그다음에 그런 원칙, 그다음에 이상 변의 시 즉시 대응. 요거 제가 설명드렸더니 정말 답을 잘 썼더라고. 왜냐면 이게 한계 허용자 이게 중간에 미들 포인트거든요. 여기서 이제 상한치와 하한치가 있는데 그것이 벗어나는 거. 그 사이에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이상 변에 대해 설명드렸더니 이 답을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잘 썼어요. 답 이렇게 써야 좋은 점수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결론은 어떻게 하자. 예, 그래서 이렇게 아주 답을 잘 썼어요. 그래서 요 분은 뭐 4페이지까지는 쓰시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쓰셔야 이제 고득점이 될 것 같다, 이런 판단되네요. 네. 사실 이제 조금 이렇게 약간 낯간지러운 이야기인데, 그 출제 예상은 이번에 출제 문제들이 예상이 좀 됐던 범위 내에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출제 출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적중이 높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우습고, 이번 출제는 당연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PC 커튼홀에 대해서 나올 거라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절적 요인된 문제, 서준 콘크리트가 이번 안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1회, 1회 차에서 안 나왔던 문제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나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사적인 어떤 요인들, 계절적 요인으로서의 이제 강우,
이제 지하 공사에 대한 안전성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시험 직전에 한 2달 전에부터 계속 그게 문제를 계속 과제로 나갔고 이걸 PT로 다 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강평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어스 앵커, 강제 배수, 지하수 처리, 계측 관리, 고장력 볼트 이건 안 나왔죠. 철골의 용접, 하자, 그다음에 지하 구조물 방수, 단열은 안 나왔죠. 네. 무량판 구조의 특징 및 문제점 대책 아예 나왔잖아요. 네. 그런 거는 부산 방지 탄소 중이 나왔죠. 무량판 구조를 계속 보라고. 평형 철근비는 안 나왔지만 이게 철근이 가지는 구조적 의미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챙기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학원에서도 예상했던 범위에서 출제가 많이 됐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얼만큼 잘 준비를 해서 고득점을 받아서 합격자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제가 잘했다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출제 경향에서 내용을 봤을 때는 좀 출제 문제들이 좀 다양해지고 좀 포괄적인 문제로 좀 많이 넘어가 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제가 강하게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과 용어의 문제들이 크로스오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절적 요인에 있어서 전통적인 계절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계절적 요인의 어떤 현상,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 다음에 또 비가 안 올 경우는 굉장히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현장 관리에서의 이제 문제점들, 인력 관리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아마 출제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문제도 이제 단순히 친환경 건축물이 아닌 이제 탄소 중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앞으로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분명히 제가 새해가 되면 아마 에스컬레이션이 또 나올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새해가 되면 어차피 이제 분기가 지나고 새해가 돼버리면 그 금액에 대한 이제 상승률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스컬레이션의 부분도 또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여기서는 안 나왔으면은 타워 크레인이 안 나온 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 나올 것 같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좀 제가 좀 그런데 이번에 9월 24일 날 제가 개강을 하는데 우리 종로 기술 학원에서 제일 큰 강의실을 제가 씁니다. 제가 좀 쓸데없이 판사가 좀 많아가지고 공개 강의를 진행하는데 그날 오시면 제일 좋고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하시면 10월달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공개 제 반은 언제든지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듣고 가시면 되고요. 저는 이런 사람인데 예, 제가 좀 잘하는 것도 없는데 두루두루 이렇게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정말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정말 피부로 느꼈던 겁니다. 합격의 3일째 별거 아니에요. 예, 장판지, 서브노트, 모의고사 이 세 개를 동시에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판서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서브노트 만들거나 장판지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치시면서 계속해서 그 모의고사 문제가 다시 장판지 가고 또 서브노트 가고 또 모의고사 쳤을 때 그 리뷰에 대한 업데이트를 또 장판지 서브노트를 보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계속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출제 경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만 이게 학원 출제 문제를 잘 찍는 게 아니고 원생들도 계속 공부를 많이 하시면 또 반도사가 되십니다. 그래갖고 저도 이게 귀담아 들어요. 예, 그래 보면 그런 것들 정보가 좀 교양이 되다 보면 출제 문제가 대충 예상이 되거든요. 아예 깜깜하게 전혀 이제 생각 안 하고 시험장 가는 거하고 대충 이쪽 범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보다 훨씬 큰 차이가 많습니다. 땅과 거의 우주의 차이다 이래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차이 크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원은 어디 학원 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공부는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제가 시험 치기 전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주말에 도서관에 가서 이제 또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해외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옆에 앉으신 분이 이제 부부가 오셨는데 남편분께서 건축시공기사 공부하시는데
진화회도 봤고 지진회도 봤어요. 근데 공부를 항상 혼자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노트도, 그 서브 노트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책만 줄만 끄고 하시던데, 거의 학원 교재로 공부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그 사실. 예. 근데 그 부부가 같이 오셔서 공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보기 좋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예. 저만, 예. 집 혼자 와서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되게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내해서 좀 해드릴까 하다가, 아이고, 내가 차마 용기가 안 나서 말씀 못 드렸는데, 공부는 혼자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같이 하시고, 그게 뭐, 3명이 되든 4명이 되든, 뭐 10명이 되든, 예, 같이 하시길 바라고. 저는 그 공부를 제가 많이 알아서 막 가르친다 생각 안 하고, 저도 많이 배웁니다. 예, 수업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중요한 건 이제 합격의 3일체는 제가 만든 용어인데, 약간 종교적 냄새 나지만, 이거 진짜 맞는 말이니까, 잘 새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수업 시간은 이제 입사일날 개강이 되면, 보통 제가 일요일날 이제 하거든요. 토요일날은 이제 정규 수업이 있으니까 그 반을 수업을 못해요. 그러면 9시부터 저는 칼같이 합니다. 예, 몇 명 모이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보통 12시간에 12시 반에서 1시에 마치거든요. 강의별로 이렇게 오른쪽에 보는 판서를 싹 다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걸 가지고 다 이렇게 노트를 하라고 서브노트 만들고 장판지까지 가도록 제가 하고요. 식사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 소장님들끼리 같이 늘 식사를 하거든요. 예, 소장님들이 많이 친해지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가운데서, PT, 모의고사를 제가 뭐 그게 몇 명이 되든 간에 다 받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PPT에 올려가지고 다 보여드리고 강평을 다 해드려요.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하시라. 그래, 그걸 1시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이제 한 2시간 치는데, 뭐 보통 1시간 반 정도 칩니다. 100분 치는데요. 약간, 눈썰미가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서술 문제 딱 4문제, 영어 문제는 19문제에서 15문제, 20문제를 항상 과제를 냅니다. 사실 거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판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모의고사에 대한 그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서는 그냥 보여주는 거고 공부하는 거고,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기 실력이 배양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실력이 아주 안 좋으시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우리 반에 오시거든요. 근데 오시면 제가 한 2, 3주는 좀 챙깁니다. 예,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혼자 가만 놔두면 못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개인 면담하고 학습 전략을 제가 짜드리고, 그걸 개별적으로 나중에 모의고사 때 따로 불러서 조금 챙깁니다. 제 옆에서 시연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레벨 1이라 하지만 기본 문제 있고, 레벨 1이라 하지만 기본 문제를 암기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10년간 있으니까 데이터가 좀 많아요. 예, 뭐 이게 교재가 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제가 팔거나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쉽게도. 왜냐면 우리 소장님들이 약속했던 거라서, 우리 반에 오시면, 이제 우리 반에 오신 분들만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게 최신의 문제들, 최신의 답안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제 합격 전략을 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하게 보이지만 실제 대단하지 않고, 더 대단하고 어려운 것은 이거를 매주 그대로 한다는 거죠. 예,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리고 우리 반에는 결석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합격자가 지난번 130회, 129회 그렇게 적게 나온다고 계속 나왔어요, 합격자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렇게 참조하시기 바라고. 저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예, 좀 부끄럽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반 정기 모임에서 지금은 코로나 전까지는 계속 갔어요. 계속 소풍 가서 이제 하고 사진도 찍고 식사도 하고. 오른쪽 하부가 이제 없어지면 남산의 목명상방이죠. 예, 그거 가서 이제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종로에 가가지고 이제 식당 했던 소연. 요거는 아예 그냥 1박 2일로 놀러 갔습니다. 예, 너무 즐거웠던 거고, 요 분이 이제, 사실 이제 인천공항공사에서 큰 위치에 계신 분이라 요즘 내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고 있는 그런 관계고, 요 분, 너무 좀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보다도 훌륭하셔가지고, 개공 교수인데, 이분은 이제, CM사의 부사장이시고, 이분은 인터넷 치면 나오는 분입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S물산에. 예,
한 해에 장관표창 2번 받으신 전설적 인물이죠. 이분은 이제 송모 교수님이라고 건축시공회에서 하고 건축사하고 또 다른 자격증 하나 더 갖고 계신 굉장히 엘리트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요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조금 도와주셨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좀 했는데 어쨌든 이제 뭐 개공 교수는 이제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고 잘 안 오시려고 했는데 뭐 가끔씩은 이게 잘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9월 24일 날 공개 강의를 하니까 그때 뭐 시간 내셔서 뭐 제 1강의실 큰 강의실니까 오셔가지고 보고 하시고요. 그래서 뭐 좀 마음 문을 여시고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는 나이 그다음에 뭐 사회적 지위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만큼 노력하고 성취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거고 남녀노소가 뭐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시험 치시면서 굉장히 고생하셨을 텐데 또 많이 안 이제 뭐 좀 이렇게 좋은 결과 안 나오더라도 뭐 큰 호흡 한번 하시고 또 뜻이 있으시고 또 뭐 저하고 좀 맞을 것 같다면 뭐 또 제 반에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도움 될 겁니다. 예. 학기자 많이 나오는 반이니까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국에는 뭐 이게 동영상 만든다는 것이 이제 뭐 리뷰를 하면서도 결국은 뭐 제 자랑 또 뭐 우리 반 소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앞날에 건축시험기술사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되는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